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실의 고발 예고에 대한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 야당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좋은 기회다. 저는 오히려 용산에서 저를 고발해서 이 문제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료하게 진실에 부합되게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은 앞서서 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이야기가 됐던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우리기술이라는 작전주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고발을 예고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메신저가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 주장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민주당이 지금 상식과 어떤 법치라는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앞서 허위사실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명백한 허위로 드러난 적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수십 명하고 술자리를 했다. 이거 명백히 허위로 드러났죠. 예. 그리고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언론에 공표했다가 이거는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변인을 하면서 글쎄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를 고발해서 그러면 특검을 가자. 글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상식 밖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이제 보시기에 김의겸 대변인이 어쨌든 제기한 그 의혹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가지고 김의겸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한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 건은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당시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담당하는 검찰의 공판 검사가 말하자면 재판부에서 얘기를 한 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우리기술이라는 새로운 그 계좌에 김건희 여사와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계좌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제기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끈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공판 검사가 재판부에 이 설명한 거를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큰일인데 봤더니 무엇인가 봤더니 그겁니다. 그 좌천시켰다. 그 공판검사 2명을 좌천시켰다.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전체 내용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허위라면 과연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에 얘기한 것들이 오롯이 있음에도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허위라면 특검으로 가자, 이 주장이거든요. 이게 좀 상식적인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왜 대통령실은 고발에 나섰을까요? 제가 봐서는 김의겸 의원 자체를 그냥 좌천이라는 그 자체가 논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사는 있었지만 좌천은 아니다라고 법무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쪽에서 와서는 그 공판 사실을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에 대한 주가 조작을 제안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인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 이번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좌천 부분까지 다 수사를 하자라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좌천 부분도 좌천 부분인데
사실 뭐 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은 지난번 대선 과정 이전부터 계속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도 된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도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이 부분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사실은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법률적인 해법으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풀어나갈 방법은 없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로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묶는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해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1년 정도 수사를 했어요. 예. 그때는 그 검찰총장을 하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검찰에 있지도 않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그만뒀으니까 예. 그 대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대선 이후에도 취임 때까지 2달이 더 있었습니다만 1년 넘게 그야말로 야당의 대선 후보도 아닌 잠재적인 후보의 시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권 하에서 1년 넘도록 수사를 했거든요. 예. 그 정말로 민주당의 주장처럼 어떤 결정적인 의혹이나 증거가 있었다면 왜 그때 기소가 안 됐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 지나간 일을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히틀러 시절에 그 선전부 장관을 했던 괴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대중은 조그만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큰 거짓말을 100번 정도 반복하면 속는다. 이랬거든요. 뭐 그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제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 관련 의혹을 이제 제기했을 때도 관련 의혹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의혹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대통령실은 뭐가 뜨거운 거예요. 아차, 뜨겁다.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뭐 그전에 수사를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사람들의 지금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입니다. 이걸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하게 검찰 권력을 사용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뜨겁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란 자체의 메신저를 흔들려는 거예요. 지금 오로하게 이 논평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면 허위사실을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또 청담동을 갖다가 끄집어서 드려요. 당시 청담동까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요. 이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할 때 물론 옳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유감 표명을 하든지 하죠. 예를 들어 예전에 경기도 시절 국감 때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지사에게 김용판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진한 그 조폭의 그 페이스북 그 사진을 보고 돈다발 사진을 보고 조폭한테 돈 받았다고 제의했다가 나중에 8시간 만에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김용판 의원은 의정활동을 중단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앞으로 계속 거짓입니까? 그거는 그걸로 끝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공판 검사들이 제기한 이런 증거들이 확실함에도 왜 대한민국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만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하라.
그런 이야기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공판 과정에서 어떤 혐의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있다면 왜 지금 검찰은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 넘도록 수사를 했고요.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계좌 중에 활용한 계좌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때도 공방이 오고 갔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맡겼고 오히려 손해를 봐서 나중에 걷어들였다.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해명을 했고 예. 수사 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추가 기소된 공범도 있습니다. 예. 근데 수사를 전혀 시작도 안 했다? 그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충분히 했는데 또 이거를 뭐 또 하냐 이런 논리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건 우리가 기획하고 표적 수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사다. 당시 성남 FC 같은 것도 불송치가 결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대장동 사건도 50억 클럽으로 해서 쭉 진행되다가 왜 이재명 대표로 오죠? 그다음에 쌍방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수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흐름이라면 지금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설령 문재인 정부 때 했다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그 계좌가 존재하고 그 부분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소환조사라도 한번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 때 수사는 당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성남 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당시 지청장이 그걸 막으면서 차장검사가 항의성으로 사표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당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수사는 야권의 대선 후보 내지는 잠정적인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그마한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수사를 하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이제 상대의 말에 앞뒤가 안 맞다고 얘기하니까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도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야권 대선 후보 주자의 말하자면 배우자가 될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들도 다 알지만 허위 경력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까지는 국민들이 허위 경력은 김건희 여사가 본인 입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허위 경력 돋보이려고 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의 방식이든 수사의 개시든 검찰이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측근에 있는 그다음에 뭐 배우자라든지 민주당 인사라든지 수많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하고 끝냅니까?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형평성이 맞습니까? 특히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공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공판 검사 입에서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계좌들이 연관돼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 정권에서 안 했으니까 안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전 정권에서 안 했으니까 안 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사실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얘기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 두 장권 주자의 신경전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행보를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출산과 육아의 문제, 이 큰 세 개 키워드가 청년들이 지금 핵심 과제다. 안철수 의원님이 사진을 봤는데 구멍난 양말 제가 양말 검은색과 하얀색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보통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1,500원 기부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니 이제 주말에 나란히 청년층 표심을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2030 당원이 이제 국민의힘이 17.2%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자, 이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까도 관심이거든요. 사실은 이 많은 부분이 새롭게 입당한 당원들인데요. 예. 이거를 40까지 확대를 시키면 전체 당원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그 32%의 20부터 40까지의 당원들은 입당한 지가 몇 년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질지 성향 분석이 전혀 될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정답 아닌가 싶습니다. 2030, 뭐 넓게 잡아서 40세대까지의 표심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첫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30 당원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당원들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데려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아온 그런 당원들일 가능성이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표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예측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이제 양강구도로 가는 구조까지는 용산에서 만들어 놨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리수를 둬서 만들어 놨다라고 봤을 땐 정말 이 당원 100% 내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층만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세대로 나눠서 2040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이제 정치에 좀 히스토리를 돌이켜 봤어요. 왜 나경원 의원이 그만뒀을 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흐름이 급격히 상승했을까? 그리고 지금 상존에 있는 거는 유승민 전 대표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있죠. 그런데 이 인연을 보세요.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당시에 젊은 보수층들이 모여서 만든 개혁의 보수라고 해서 바른미래당을 같이 했었죠. 그렇죠.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이 지탱을 됐던 게 2030의 젊은 층들의 어떤 지지층, 보수 지지층의 총합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유치했을 때는 2040의 표심이 김기현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더 쏠리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사퇴가 아니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까도 이제 관심이었는데 나경원 전 대표의 말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뭘 의식한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뭐 엊그저께 그 불출마 선언에 하고 나서 바로 누구 손을 들어주기는 상황상 맞지 않겠죠. 그리고 예.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3월 8일 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으면 3월 12일 날 결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1, 2등이. 예. 그래서 아마도 예상해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3월 8일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공식적인 어느 편에 쓰는 것 같은 제스처는 전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다만 1차 투표를 끝내고 나서 결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4일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는데요. 그 3월 12일 결선 투표까지는 누구 쪽으로 조금 기우는구나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치권에서 뭐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1차 투표 결과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선택하실 걸로 보십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뭐랄까요 차지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넓어진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우여곡절 끝에 나경원 전 의원이
소위 반윤의 우두머리다 뭐 이런 지칭을 얻게 되면서 유승민 의원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기로 했죠. 다만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20일 이상 모습을 거의 드러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일, 3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그때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당대회를 치러낼 만한 어떤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을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